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먹었습니까? 네, 샐러드 먹었어요. 저 찍는 거 맞나요? 네, 찍고 있어요. 오늘 주말인데 또 수업이 있었어요? 네, 토요일은 예전부터 수업하시던 분들만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전에도 그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네, 한 3년 정도 혼자 작게 하다가 이번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필라테스는 어떤 운동이에요? 필라테스는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헬스랑 요가랑 필라테스랑 이제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헬스는 중량을 드는 웨이트적인 운동이고, 필라테스는 헬스랑 다른 게 스프링을 사용한 저항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량을 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에 가까운 겉근육보다는 뼈에 가까운 속근육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요가랑 다른 거는 요가는 많이 찢고 벌리면서 순환을 좀 좋게 해주는데 가동 범위 제한이 없어요. 대신에 필라테스는 해부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수치를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과하게 찢기거나 그런 동작이 없어서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하시죠. 선생님은 필라테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못 나가고 수학여행 내내 바닥에 누워서 기어다니다가 한 2달 정도 학교를 거의 쉬다시피 했는데, 그때 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어린데. 그래서 부모님이 수술은 안 된다 했는데 마침 막내 이모가 요가를 하고 계셔서 너 요가 한번 해봐라 해서 갔는데, 그 아파트 센터 내에서 하고 있던 게 요가랑 필라테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필라테스가 뭔지 알게 되고, 요가 선생님도 필라테스를 알려주셨어요. 우와. 요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요가랑 필라테스 일주일에 4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주 이틀을 하고 나머지 3일은 복습했어요. 좀 독하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2다리 펴는 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앉아있을 때 오른다리가 너무 저리니까 거의 무릎을 요 정도 이상 못 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고 나서 그게 점점 펴지더니 허리까지 딱 섰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픈 거예요. 또 생리통으로 허리 요통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점점 체형도 좋아지고, 저도 원래는 승모근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깨 라인이라든지 몸선이 점점 정리되는 거 보면서 좀 더 예쁜 라인이 갖고 싶었던 목적도 있었고, 하면서 정확한 움직임이 뭘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하고 더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지금 반년 넘게 배우고 있잖아요. 평소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룹 수업이요, 개인 수업. 그룹. 수업은 일단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의 연령대도 다 다르고요. 갖고 있는 속근육의 정도도 다르고, 운동 오시는 목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니즈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한 동작 내에서 단계를 나눠야 돼요. 정말 내가 몸을 풀고 싶다라고 오신 분들은 초보자 단계에서 머물 수 있고, 나 오늘 운동감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급자 동작까지 따라올 수 있게 한 동작을 할 때 가장 쉬운 동작,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회원님들께서는 자기 니즈에 맞춰서 따라와요. 또는 운동 목적으로 오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 머무시고 중급자분들은 여기까지 오실게요 하면 중급자가 되고 싶어서 도경님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도 활활 태울 수 있고, 왜냐하면 운동은 남이 시켜서 하면 몸은 절대 안 따라줘요. 왜냐하면 속근육은 겉근육이랑 다르게 나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근육도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그래서 회원님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어떤 큐잉을 해야 될까,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그럼 필라테스 외에 하는 운동이 있으세요? 필라테스 외에 일단 요가 해봤고, 그걸 뭐라 하죠?
봉춤? 봉춤, 폴댄스. 폴댄스도 한번 해봤고 뭐 해머까지 하는 플라잉 요가 네. 그거나 격투기는 최근에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다음 헬스, 웨이트도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꾸준히 한 거 한 5년 되거든요. 근데 3년 반 정도는 정말 깔짝 이거 기구 내가 잘 쓰고 있는 게 맞나? 이 느낌으로 했고 1년 제대로 해서 이제 피트니스 대회 나갔었고 그리고 키네시스라고 해서 필라테스랑 조금 다른 저항 운동이 있어요. 약간 서커스 같은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해봤고 러닝,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해요. 그거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운동을 다양하게 했어요. 왜냐면 운동은 정답이 없어서 필라테스만 꼭 좋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목적이나 내 현재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운동은 따로 있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줄수록 몸은 좋기 때문에 운동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저도 제가 운동신경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격한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격투기를 가서 내가 몸친가 처음 느꼈어요. 격투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치. 항상 약간 이런 운동을 했으니까 빠르게 쳐도 약간 권투하는 발레리노처럼 되게 애매하고 엉성한 거예요. 멋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정말 디테일보다는 순간적인 민첩성을 중요시하는 운동도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필라테스나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는데 저도 요통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민첩성이 있는 운동을 하고 나서 요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동은 되게 다양하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은 사실 수영이에요. 수영? 수영을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왜냐면 제가 어깨가 되게 뼈가 넓은 편이라 수영하면 어깨가 더 넓어질까봐 피하기도 했고 물이 약간 저는 코 막고 들어가거든요. 네. 코를 못 대겠어요, 손을. 그래서 수영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조금 무서워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으신 건가요? 물에 대한 공포증은 없고 뭐라 해야지, 물 먹기 싫어요. 저는 사실 헬스가 제 주 종목이다 보니까 필라테스를 하러 올 때 거의 반팔 머슬핏 위주로 필라테스 수업을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필라테스를 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붙을수록 좋아요. 붙을수록 좋은 이유는 살짝만 이렇게 틀어져도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 강사님이 잡아줄 수 있는데 붙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핏대는 옷, 그 정도 내가 불편하지 않은 선상에서 약간의 핏대는 옷이 가장 좋고 바지 쪽에서는 반바지는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다리를 펴서 이렇게 비비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살이 밀리면 불편한 동작들이 되게 많아서 대부분은 긴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짧은 반바지를 많이 입으세요. 그 복장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다리 각도나 무릎의 회전 정도나 그게 다 보여서 레깅스에 반바지 그리고 뭐 러닝 하실 때 입는 티셔츠 정도 그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계속 반바지 입고 운동을 했는데 안 불편하셨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뭐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팽창 또 외회전 내회전 이런 거를 더 잘 볼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증 있는 사람이 필라테스를 해도 되는지. 통증의 위치나 이유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제가 요통이 있어요. 요통이 있는데 브릿지라는 동작을 했어요. 어떤 하나의 운동을 했을 때 나의 통증 정도가 7 정도에서 9로 올랐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동작이고 멈추시면 되고 내가 통증이 7이었는데 5나 4가 됐다. 그러면 계속 하셔도 돼요. 그래서 통증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통증 정도가 감소되는지 아니면 점점 증가되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되는 동작,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 이렇게 분류해서 도움되는 동작 위주로 하다 보면 개선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개선이 된다는 게 통증이 개선, 체형 교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나의 어딘가 체형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근육이 너무 약해서 일 확률이 큰데 그 근육만 잡히면 대부분 몸의 균형은 맞춰져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음 목표가 있으신지? 다음 목표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다음 목표는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회원님들한테 드렸을 때 회원님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회원님들도 저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회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좋은 강사를 찾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강사를 좀 육성해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회원님들 타겟보다는 강사님들 위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좀 더 회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강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 것이 2024년도의 목표입니다. 야, 그럼 강사를 육성하시고 또 협회처럼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원데이나 세미나 같이 그런 교육적인 것들 들어갈 예정이에요. 진짜 멋있다. 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어떤 운동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별다른 기구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움직임 중에서 이제 상체와 하체 중에 뭐 하실 거예요? 상체가 좋을 것 같은데. 상체요? 상체. 예쁜 어깨 라인을 갖기 위한 또는 근육을 갖기 위한 운동을 해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어떤 실인가요? 여기는 개인 레슨룸인데 블랙 컬러 방이라서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고 커튼을 걷으면 양면이 창이에요. 그래서 좀 개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수업하는 곳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량도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중량이 없는 동작으로 가볼게요. 메모 운동인데 저희는 근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육이 없거나 뭐 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아주 쉬운 초보자, 그다음 중급자, 상급자로 나눠서 저희 등어깨 근찰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먼저 저희가 어깨라고 해서 팔을 많이 움직이시는데 팔보다는 날개뼈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날개뼈라는 건 여기 어깨 등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날개 같은 요거를 날개뼈라고 해요. 날개뼈는 등에서 떨어져 있는 걸 불안정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안정화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거울을 보고 내 날개뼈가 잘 붙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날개뼈의 움직임으로 먼저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가볍게 얹어서 먼저 날개뼈를 안쪽으로 조여줍니다. 이때는 어깨를 등 뒤로 모아준다고 상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어깨를 으쓱 끌어올려 앞으로 퍼올리시게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뒤로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서클 돌리다 보면 날개뼈의 벌림, 내림, 모음, 올림까지 다양한 근육들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5번만 돌려줘도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하루에 30회씩 반복하시면 기초 근력이 2주 만에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5번 정도 풀어볼게요. 5. 이렇게 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인지했다면 두 번째는 저희는 무게가 없잖아요. 집이니까. 그래서 중력을 사용할 거예요. 중력이라 함은 첫 번째 양손가락 이렇게 두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올리고 팔꿈치는 어깨 옆선으로 벌립니다.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팔꿈치 방향으로 쇄골을 길게 뽑아주실 거고요. 이 자세 그대로 그냥 배꼽 인사 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중력이 어깨에 걸쳐져요. 여기서 계속 팔꿈치가 떨어진다면 팔꿈치 귀옆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하고 이게 좀 여유롭다 하시는 분은 90도까지 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앞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면 모든 중력이 어깨 후면에 미치게 돼요. 이게 1단계예요. 다시 최대한 숙였을 때 나의 정렬이 깨지지 않게 어깨와 몸통, 손은 유지를 해주고 숙였다가 섰다가 너무 간단하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손끝이 어깨에서 멀어질 거예요. 좀 더 팔이 무겁겠죠? 그대로 돌아요. 똑같이. 손등은 계속해서 뒤통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수 있게 숙였다가 섰다가. 기초 근력이 있다면 이 동작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안 좋은 예 보여드릴게요. 제 어깨 뒤편을 보시면 굉장히 넓죠? 네. 내려가서 힘들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승모근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쇄골을 손끝 방향으로 뽑아서 쓰셔야 돼요. 옆으로 벌리는 개념으로. 옆으로. 자, 양손 두 손가락 관자놀이에 대어주시고 팔꿈치 벌려서 어깨 옆에 나의 팔꿈치가 올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배꼽 인사하듯이 앞으로 상체를 숙여주세요. 그렇죠. 자, 이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떨어지지 않게 굿! 손가락을 너무 머리로 누르지 않으실 거고 팔 전체를 팔뚝의 후면 근육으로 들고 계실 거예요. 다시 올라왔다가 자, 목이 거북이가 됐네요. 뒤통수 계속 뒤로 밀어야죠. 자, 팔꿈치도 뒤로 굿! 자, 둘! 뒤통수, 팔꿈치를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는 힘에 내가 아래로 꺼지는 느낌보다는 약간 붕 띄워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시 올라오고. 별거 아닌데 달달 떨리죠? 자, 셋. 굿. 다시 올라오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자극을 느끼세요. 팔에는 힘을 살짝 풀고 어깨 후면과 등 근육으로 잡고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무게중심 앞발가락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뒤통수 띄워볼게요. 그렇죠. 굿. 5초, 4초, 3초, 2초, 1초 올라옵니다. 와. 자, 요게 초보자 단계예요. 자, 2단계 똑같이 관자놀이에 손가락 한번 얹어보시고 굿. 자, 앞으로 배꼽 인사, 팔꿈치 뒤통수 띄워 놓습니다. 자, 이때 무릎은 느슨하게 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거기서 팔꿈치만 펴주실 거예요. 굿. 손가락은 피지 마시고 이때 뒤통수가 바라보는 방향과 나의 손등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아요. 손가락 2포인트 유지. 그렇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맞은가요? 그렇죠. 쫙 펼쳐보세요. 쫙. 그렇죠. 목이 더 길어 보이게. 자, 둘 그대로 숙일 때 내 머리랑 등이 리드하지 마시고 고관절이 리드해서 그냥 앞으로 엎어져요. 유지. 손가락 뒤로 한번 밀고 뒤통수 뒤로 한번 밀고 무게중심 앞발가락. 자, 손끝이 어깨 옆이 아니네요. 팔 더 들어볼까요? 더. 그렇죠. 다시 올라왔다가 자, 셋. 뒤통수랑 손가락으로 허공을 계속 밀어 올리세요. 여러분, 이 도경님 손가락 달달달달 떨리는 거 보이나요? 와.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모았던가? 자, 네. 이때 당연히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하복부 힘을 유지하셔야겠죠. 자연스럽게 손등도 돌려서 손등이 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오시고. 라스트 5. 자, 거기서 무게중심 앞발가락, 목이 길어지면 뒤통수 뒤로 밉니다. 5초. 4초 더 앞으로 와요. 3초 더 숙여요. 2초 손등 밀어요. 1초 오케이. 자, 중급자 단계 어때요? 어깨 너무 뜨거운데요? 자, 상급자 도전. 도전 해봅시다. 이제 상급자 동작을 해볼게요. 상급자는 중력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등 근육 전체를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바닥에 이불을 폭신하게 깔아놓고 바닥을 쳐다본 채로 저희 아까 4가지 움직임 했었죠. 먼저 어깨를 그냥 바닥으로 툭 내려놓으세요. 자, 하나에 어깨를 들어서 등을 조이고 다시 툭 떨어뜨립니다. 이 움직임을 한 3번 정도 인지해 줬다면 양손 뒷짐 진 채로 팔꿈치를 모으면 알아서 등이 조여져요.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으쓱해서 윗단에 등 근육을 써주실 거예요. 자, 윗단에 등 근육 썼죠? 이번엔 팔만 쭉 뽑아서 아래 등 근육을 조여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체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여기서 등 조이는 데 집중을 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손을 풀러서 큰 서클 그려 정면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깨 상단부까지 쓰이겠죠. 다시 옆으로 나란히 할 때는 어깨에 후면 근육이 많이 쓰이실 거고 앞으로 나란히 할 때는 전면 근육이 좀 쓰이게 될 거예요. 다시 옆으로 나란히 뒷짐
한 번 더 등을 조여냈다가 팔꿈치를 모아 위쪽 어깨를 조이고 툭 내려놓으십니다. 자, 하나의 등을 모으고 둘의 팔을 뻗고 셋에 서클 그려 앞으로 나란히 넷에 다시 끌어내려 뒷짐 다섯에 팔꿈치를 접었다가 여섯에 떨어집니다. 와, 이것만 해도 엄청 힘들어 보인다. 이거 하면 이제 어깨 근처 근육이랑 등 근육까지 살짝 데워지는 느낌이 나요. 자, 먼저 허리에 뒷짐 지어주시고 그렇죠. 얼굴이 바닥에 닿지 않게 들고 계세요. 하지만 바닥에 닿을랑 말랑. 자, 여러분 이렇게 자세만 유지하더라도 뒷목을 세워주는 근육이 일을 하게 돼요. 시선은 바닥을 본 채로 한번 버텨보세요. 많이 힘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 거기서 손이 불편하면 좀 더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팔꿈치를 등 뒤로 모아줍니다. 자, 이때 날개뼈까지 조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어깨를 더 으쓱 끌어올려서 윗단에 등을 쓸 때 어깨 더 모아볼까요? 그렇죠. 더 힘! 자, 거기서 손을 발끝 방향으로 쭉 뻗어내며 좀 더 하부등을 모아줍니다. 그렇죠. 목이 쓱 뽑히면서. 나이스. 자, 거기서 손만 살짝 풀러 손등이 골반 옆에서 바닥을 볼 때 등 풀지 마세요. 천천히 옆으로 나란히 지나 손등이 천장 보며 앞으로 나란히 시선 드세요. 손등이 천장 보며 굿. 다시 손바닥이 천장 보며 뒷짐. 자, 팔꿈치 모아서 윗등 한번 조여주고 내려가고 잘 푸다.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하나에 팔꿈치 모으고 윗등 더 조여야죠. 자, 둘에 팔 쭉 뻗어서 목이 길어지면서 그렇죠. 아랫등. 자, 셋에 손 풀러 차렷 자세. 자, 넷에 큰 서클 그리며 앞으로 나란히 시선 드세요. 자, 다섯에 뒷짐. 여섯에 팔꿈치 모아 윗등. 윗등 팔꿈치 더 접어요. N 내려가세요. 엎어진 자세 자체가 나의 등 근육과 뒤에 있는 백라인을 다 자극시키기 때문에 어느 하나 타겟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퀀스를 한번 짜봤고요. 이건 제가 해서 아까 편해 보였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고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저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렇게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고 했을 때 자극이 조금 더 잘 오실 거예요. 다음은 스트레칭을 좀 해보실 거예요. 스트레칭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스트레칭은 이렇게 늘리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가 힘을 써서 정말 근육을 뜯어버리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레칭이라고 할 때 근육을 내가 쫙쫙 늘려서 유연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냥 내가 억지로 밀어서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끝과 끝에는 힘줄이 있거든요. 근육의 중간 부분이 정말 늘어나야 유연하고 건강한 근육이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스트레칭은 여기 인대와 가까운 끝부분밖에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약간 스스로의 저항감을 잡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먼저 저희가 열심히 썼던 후면부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누구나 아는 동작이에요. 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 팔을 가슴 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 동작을 할 때요, 이 뻗어져 있는 팔이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뻗어져 있는 왼팔이 오른손을 약간 밀어주셔야 돼요. 왼팔이 오른손으로 미는 힘이 2할 정도, 당기는 힘이 8할 정도 미쳤을 때 정말로 날개쪽뒤 뒤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자, 저항을 걸지 않아 볼게요. 저항을 걸어 볼게요. 저항을 걸지 않은 것과 저항을 건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늘려주고 다시 살짝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날개쪽지 안쪽을 조금 풀어주실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저희가 한 팔 들어서 팔꿈치 당기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성 탈골이 있어서 이런 운동은 어깨가 계속 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에서
찝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깨를 오히려 으쓱 들어줘야 돼요. 으쓱 띄워주면 오히려 어깨는 찝히지 않고 잘 보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똑같이 팔꿈치를 잡아 당길 때 팔꿈치로 저항을 해줘요. 저항을 하면서 이 주먹으로 자신의 반대쪽 날개뼈를 터치합니다. 요게 1단계. 자, 2단계는 같은 쪽 날개뼈를 터치해주면 나의 삼두 근육에서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텐데 요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되고 나의 손바닥으로 팔꿈치를 접어서 터치해줘야 정말 삼두 근육이 늘어나요. 자, 그 자세에서 측근까지 가주시면 좋아요. 내가 팔꿈치로 손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짱짱함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팔꿈치를 당기지만 실제로는 옆구리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줍니다. 내가 팔꿈치를 당기지만 나의 팔꿈치는 버텨주니 나의 가슴과 옆구리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주는 것까지. 절대 동작을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느리게 내가 그 각도 내에서 버티는 힘이 있는가를 보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깨 라인은 어떻게 예쁘고 멋지게 만들 수 있나요? 어깨 라인은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예쁜 라인을 갖기 위해선 중량 운동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고반복 운동이 훨씬 요 결이나 각도를 살리는데 저는 좀 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중량 고반복. 네, 맞아요. 저중량이라 함은 일단 내 팔을 30번 이상 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내 팔을 100번 정도 들 수 있다면 그때 한 0.5kg 정도, 그다음 최대 2kg 정도까지 저는 중량을 늘렸었고요. 지금은 거의 상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저도 맨몸 운동으로 스트레칭이랑 고반복 운동을 했을 때 라인을 살리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들고 내리고만 하면 돼요. 옆으로도 들고 앞으로도 들고 뒤로도 들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그냥 옆으로 앞으로 뒤로 회전 이거밖에 없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삐뚤어진다든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뼈 자체를 들어버리면 승모근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젓가락 하나 꽂아 놓은 것처럼 그냥 팔만 들어주시면 돼요. 좀 더 디테일 잡으실 수 있는 분은 들어서 요 팔뼈를 어깨에 살짝 박아 넣으세요. 그러면 각이 살죠. 다시 그냥 드는 것과 들어서 박아 넣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수축을 딱 잡고 풀어주시면 좋아요. 잡고 풀고 잡고 풀고 그냥 날리지 마시고 이렇게 30번씩 4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날리더라고요. 뒤에는 그거를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개수만 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이게 날리지 않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먼저 수축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수축감이라 하는 거는 내가 근육에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모르겠어야 하는 분은 정말 간단해요. 들고 찔러보세요. 딱딱한지. 저는 말캉한데 하시는 분은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의 힘이 팔뚝을 타고 어깨 근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근육을 하나하나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 나거든요. 그 느낌을 기억해놓고 내려갔다가 날려도 돼요. 올라와서 그 수축감 딱 잡으세요. 다시 올라와서 수축감 딱 잡고 요거를 연습하다 보면 요 근육에도 기억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알아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수축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날개뼈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고 날개뼈 움직임이 어깨 라인을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개뼈를 뒤로 엎어냈을 때랑 앞으로 엎어냈을 때 승모근 모양이 다르죠. 자, 승모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튀어나와요. 근데 바른 자세와 바른 견갑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는데 견갑대를 컨트롤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코어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코어가 잡혀 있고 나의 그런 기본적인 운동 감각이라든지 운동 신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하셔야 견갑대를 좀 세밀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본부터 일단 내 코어를 먼저 잡고 플랭크 1분 30초 이상 할 수 있는지
허리 꺾이지 않게 1분 30초 이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팔다리를 흔들 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팔다리를 흔들 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런 건 먼저 가져간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저도 요거 코어나 뭐 견갑대 컨트롤이나 갔는데 절대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견갑대를 컨트롤해야지의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몸을 바꿔 나가보세요. 고생했어요. 아무튼 오늘 덕분에 되게 즐겁게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실 거죠? 또 초대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